이 미국에 살면서 뭐 그렇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카더라를 친구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쵸. 아니면 지금 본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어드바이저가 얘기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더라에 대한 내용이 틀린 내용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소비자들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가 많지 잘 않죠. 모르죠. 네.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맞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연금을 가입을 하시고자 이제 본인의 IRA 계좌를 이제 연금으로 해서 종신 생활비를 보장을 받겠다. 소셜 시큐리티처럼 네.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시고 싶어서 가입을 하셨는데 자산을 옮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현재 있는 거는 이제 주식 계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산인데 이제 그쪽 그러니까 담당 어드바이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기분이 언짢겠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손님이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정보를 좀 정확히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주니까 소비자가 혼돈이 오는 거죠. 이제 그쪽 어드바이저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손님한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맞지 않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당신 큰일 난다.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조목조목 반박을 좀 해볼게요. 전제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네. 요 계좌는 IRA 계좌다. 세금을 안 낸 돈이죠. 네. 그래서 IRA 계좌는 anytime 내가 돈을 받아서 쓰게 되는 시점에는 다 텍스를 내야 되는 거죠. 텍스블 인컴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가입을 하게 되는 목적은 종신 생활비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자산을 불리거나 자산을 불려서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산을 불려서 내가 불린 거에서 내가 일부를 빼서 쓰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네. 나는 경기의 변동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의 변동이나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이것도 돈이 떨어질까 봐에 대한 걱정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좀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목적이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과 돈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죠, 먼저. 이메일이 온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Limited Access to Capita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쓰고 싶을 때 못 쓴다. 그죠?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금을 살 때는, 어누이티라고 하는 건데, 어누이티도 상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렇죠. 리미티드 액세스가 아니라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매달 돈을 꼬박꼬박 받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원금에 손을 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틀린 거죠. 이분이 짚었던 문제점이. 네. 그죠? 이 부분은 이미 차지하고 본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나는 매달 일정하게 종신 동안 받는 게 목적이지 내가 원금에 손을 대는 거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원금을 불리거나 불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을 빼서 쓰는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평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한 컨선은 일단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 어드바이저가 어누이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리미티드 그로스다. 성장성이 너무 제한돼 있거나 성장성이 없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본 거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대표님께서 그렇죠. 말씀해 똑같은 주신 얘기예요. 네, 똑같네요. 예. 목적이 다르네요. 목적을 내가 돈을 불리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리는 목적이라면 이 상품을 선택하지 말아야죠. 네. 불리는 목적의 상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류의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은 자산이 잘 불어나지 않는 형식을 갖춰요. 대신에 종신 동안 생활비를 보장하는 쪽에 치중해 있죠. 네. 두 가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도 좀 다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짚어낸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No inflation adjustment to the benefit. 그러니까 내가 종신 생활비를 받으면 네. 일정한 금액을 종신 동안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일정 금액을 받는 게 합당치 않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반대적인 내용도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적인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에 주식의 변동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러면 내가 얼마를 빼서 쓰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떨어지고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 내 자산에. 그죠? 얼마를 빼서 쓰면 되냐면 메인스트림에 있는 어드바이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4% 이상을 빼서 쓰지 마라. 4% 이상.
4%만 빼서 썼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돈이 안 떨어질 확률이 얼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따라 틀리겠지만 과거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돈이 안 떨어지는 거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잖아요. 4%만 빼서 쓰는 게 아니라 4%를 빼서 쓰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한 3%씩 늘려가요, 매년.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빼서 쓰기 시작한 이후 25년이나 30년 후에 네. 내가 돈이 남아있을 확률. 돈이 남아있어야지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내가 선택한 주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거니까. 네네. 그럼 4%예요. 4%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면 네. 4만 불 이상 빼서 쓰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매년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다른 통계 자료가 어떤 게 있냐면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생활비가 드는데 은퇴하고 나서 10년, 15년 후에는 은퇴 초기보다는 생활비가 현저히 줄어든다. 10년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은퇴할 당시에는 아직은 몸이 건강하고 씀씀이가 있죠. 맞아요.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여행도 갈 거고 그렇죠. 뭐 구매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보험사에서 그걸 고고이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연로해지다 보면 이제 여행도 좀 적게 가시고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슬로우 고이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볼 때 그럼 돈이 언제 제일 많이 필요하냐면 고고이열 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점차 돈이 적게 필요하죠.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 4% 이상을 빼서 쓰지 말래잖아요. 맞아요. 왜? 혹시 돈 떨어질까 봐 일찍. 내가 살아서 건강한데 돈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 연금은 고정으로 주니까 인플레이션도 없이, 물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주는 상품도 나와 있어요. 이분이 가입하신 거는 고정으로 똑같은 금액을 라이프타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단점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네. 단점이긴 한데 4%가 아니라 어느 정도를 주냐면 65세 기준으로 보면 한 7%에서 거의 8% 가까이 줘요. 7에서 8%요? 네, 내가 불입한 금액의 대략 7%에서 8%. 그거는 가입 즉시에 그런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걸 몇 년을 거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이네요. 그러면은 뭐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7%에서 8% 정도를 받으면 고고이열을 대응할 수 있죠. 그렇죠. 100만 불이면 7만 불에서 8만 불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그거를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받는 거니까 4만 불로 받아서 생활하는 것보다 고고이열에 7만 불, 8만 불을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훨씬 좋죠. 그것도 라이프타임 개런티. 맞아요. 그런데 4%씩 받아서 쓰면서 3%씩 늘려가는 게 그럼 언제가 되면 내가 지금 연금에서 받는 8%대를 받을 수 있냐. 물론 펀드의 퍼포먼스에 따라 틀리지만 좋으면 좀 그 시기가 빨리 오겠지만 그렇죠. 안 좋으면 더 늦어지겠죠. 늦어지거나 실패할 수도 있죠. 사실은 가입자가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 연금을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니죠. 이분한테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아주 틀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IRA라고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조인트 어카운트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조인트 라이프라는 게 뭐냐면 IRA는 오너가 한 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허스밴 앤 와이프가 IRA를 가입을 하면 공동 오너로 가입을 못해요. IRA는 개인으로만. 예, 그러니까 네. 싱글 오너죠. 그런데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조인트 라이프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싱글 오너로 있다가 싱글 라이프로 해서 내가 생활비를 받게 되면 이분이 돌아가신 시점에 만약에 배우자가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배우자한테는 종신 동안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싱글몰만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지급을 하는 시점에 조인트 라이프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페이아웃 하는 거는 조금 낮아져요. 보통 대략 일반적으로 0.5%예요. 원래 내가 받기로 한 거에. 허스밴 앤 와이프의 나이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봐서 0.5%를 적게 받거든요. 네.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내가 받다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죽으면 배우자한테 네. 그 내가 받는 금액이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그럼 조인트로 해야죠. 조인트로 해야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조인트를 선택하신 거예요. 페이아웃을. 그래서 저희가 그 차트가 있거든요. 얼마를 지급하는지. 네. 그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보시고 조인트로 된 일러스트레이션을 봤는데 이거는 IRA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일단 결과값만 보고 지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지. 어니티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두 가지 방식이 따로 있어요. 네. 이분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 조인트로 쓰여져 있으니까 아 이거는 IRA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돈을 다 찾아서 다시 돈을 넣어서 조인트 오너로 들어가서 해서 다시.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를 흘렸냐면 돈을 다 찾게 되면 텍스를 내야 된다. 그렇죠. 몇십만 불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텍스가 몇만 불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네. 일단은 이해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한 거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RA는 개인이 혼자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싱글 오너로. 네. 그런데 일반 어누이티는 조인트 오너로 가입이 가능해요. 허스밴드 와이프로. 네. 그렇지만 IRA가 싱글 오너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연금화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컴 어누이티에서 연금 특약으로 종신 생활비를 받을 경우에는 조인트 라이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조인트 라이프의 선택 옵션의 조건은 뭐냐면 조인트 되는 당사자는 누구여야 되냐면 100% 스파우스가 이 계좌에 베네피셔리로 네. 프라이머리 베네피셔리로 돼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조인트 라이프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스파우설 컨티뉴에이션 클로즈라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IRA를 트랜스퍼하면 텍스를 낸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텍스를 너무 많이 내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소비자는 그렇죠. 그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컨선을 지금까지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그 금액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옮겨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계속 돈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플랜을 바꿨을 때 그러면 베네피셜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네. 투자 계좌예요. 주식시장에.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자산을 증식하는 목적.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몇 년 후에 은퇴를 하시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이제 이거를 주식을 불리거나 이런 것도 좋은데 주식에 있는 돈이 불어나기만 하나요? 아니죠. 까질 수도 있고. 하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의향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계속 굴려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생활비 보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다고 하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투자를 해서 계속 돈을 불리는 얘기고 이쪽으로 연금으로 온다는 얘기는 내가 생활비를 받는다는 얘기죠. 생활비를 받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생활비를 종신 동안 보장을 받겠다. 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목적이 틀리죠. 성격이 아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쪽 에이전트 어드바이저는 이해를 잘 못하셔서 네.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또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또 그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진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에이전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말로 듣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서류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더 확실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서류로 모든 거는 서류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서류에 써 있는 내용이 컨트랙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서류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만 듣고 판단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예와 함께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블루앵커 재정보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